제일동포 문학, 타향의 고향을 뿌리내리며 진자운동하는 제일동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동포 문학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책이나 논문 등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동포들의 그 문학 묶음을 이렇게 펴낸 책들이 많은데, 오늘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림 총서 가운데 하나로 이제 수록된 양석일 작가를 포함한 5명의 작품이 실려 있는 그런 제일동포 작가 단편선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나와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 고라고 하는 작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제일동포 작가 단편선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제일동포 문학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향의 고향을 뿌리내리며 진자운동하는 제일동포와 관련해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 제일동포 작가 단편선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인데, 이게 이제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에서 한 학술 회의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했던 윤건차 선생이 제일 한국인을 생각한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조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본학이라고 하는 잡지 32집 2011년입니다만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윤건차 선생이 이제 진자 운동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후리꼬라고 하는 그러한 시를 이렇게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동포들이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제일동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게 움직이는 추운동을 하는, 진자운동이 이제 추운동이죠. 추운동을 하는 제일동포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것 같아서 먼저 윤건차의 후리꼬에 대해서, 진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아주 짤막한 기조연설 가운데 소개한 짤막한 시입니다만, 조선을 싫어해 동경을 동경해, 조선을 싫어해 일본을 동경해, 일본에 버려져 조선을 발견한다. 또 조선에 버려져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서 자인이치를 자각한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흔들려 움직이는 진자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싫어해서 일본을 동경했는데, 그 일본에서 다시 버려지고, 싫어해서 조선, 일본, 일본, 조선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선을 싫어해서 일본을 동경했는데, 싫어하는 만큼 일본에 대한 동경이 컸겠죠. 그런데 일본을 동경해서 일본에서의 생활을 하는데 일본에서 버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들이 자인이치라고 하는 것, 조선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싫어했다가 동경했다가 버려졌다가 발견하는 조선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른쪽 왼쪽에서 흔들려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진자운동하는 자인이치를 자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싫어하다, 동경한다, 버려진다, 발견한다, 자각한다. 그래서 많은 역경을 진자운동, 추운동으로 오른쪽 왼쪽에서 흔들려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결국 자각은 뭘로 하느냐면 자인이치를 자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도 일본도 아닌 자인이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조선도 일본도 아닌 자인이치이지만 이 자인이치는 한편으로는 조선의 자인이치이기도 하고 일본의 자인이치도 한, 조선과 일본을 모두 포함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시종 시인의 똑같다면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도 보면 이제 1998년 화석의 여름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풍습 한 가지나마 서로 나눈다면, 타향에도 뿌리 내린 고향이 있었노라,
나 자신에게 말해도 좋겠지. 멀어진 나라가 똑같다면 한가위 쳐다보는 달도 똑같겠지. 천년의 소원을 비는 달맞이 소망이 똑같다면, 그거죠. 똑같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풍습 한 가지를 서로 나눈다면 타양에도 뿌리 내린 고향이 있었노라 자신에게 말해도 좋겠지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자이니치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자기 고향에서 떠나서 타양인 일본 그 어딘가에 살고 있지만 그 타양에 또 다른 자기의 고향을 뿌리 내리는 그런 삶. 그러면서도 그거를 타양에다가 고향을 뿌리 내리지만 다시 또 하나의 고향을 뿌리 내리지만 그래도 풍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가위 쳐다보는 달이 똑같은 것처럼 그 달을 쳐다보면서 달맞이 소원을 비는 것도 똑같겠지. 한국인의 정서를 갖는 거 똑같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타양에도 뿌리 내린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도 한국과 일본의 사이에서의 제일동포의 삶이 잘 그려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타양의 고향을 뿌리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한국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나의 모국이 나의 조국이고 조국이 모국이고 모국과 조국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제일동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의 그 조국을 일본으로 이제 귀화를 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고향은 분명히 달라져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귀화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본이 조국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은 그 머더랜드 모국이 되겠죠. 자기 출신 루트가 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점차 이 제일동포의 세대가 진행이 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세대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귀화하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모국과 조국이 일치한 그런 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모국과 조국이 서로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운 고향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의 타양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새로운 고향 뿌리 내리기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대 교체와 고향의 의미 변화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태어난 곳이 이제 고향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한국 사람의 경우에 예컨대 이제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아이를 일본에서 낳았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이제 호적이나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일단은 출생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출생 신고를 바탕으로 해서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서류 준비를 해서 한국 쪽에다가 이제 그 호적에 올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호적에 올릴 때는 출신은 일본 어딘가가 되겠지만 고향은 아버지의 고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세, 2세가 아니고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아버지의 그 태어난 곳 그리고 그 아이 또 그의 아이가 또 태어난 곳이 전부 다 일본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의 어떤 지역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것이 정체성의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향에서 점차 출신지 루트로서 의미 변환이 이제 진행되는 그러면서 일본 자체를 그 타양이었지만 거기에 새로 뿌리 내린 또 다른 고향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게 되겠죠. 차별과 배제
가 일본 속에서 제일동포의 삶이 차별과 배제를 받는 그런 그 삶의 공간이었으면서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공생하는 그런 그 삶의 현장이기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협력과 공생이 교차하는 그러한 모국 또는 조국, 한국, 일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국 사람들로부터도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같은 동포라고 하는 측면에서 협력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본에서도 조선인 출신이라고 한국 출신이라고 배제되고 차별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문화 공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부과되는 그런 그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차별이라든가 이 제일동포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작품을 다루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